무수히 많은 수열 중에 하고 많은 수열 중에 등차 수열이에요. 요 한마디 해주는 거야. 공차 D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건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다른 수열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수열이 2항 사이에 점화식이 나오면 요 두 개의 조건에 한 개의 한 개를 더 줘요. 요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면 3항 사이의 점화식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항 두 개를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조건을 하나 더 주는 요런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시중 교재에도 뭐 얼추 설명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좀 깊이 있는 심한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일반 교재 잘 안 나와 있는 내용. 자, 보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외웠어. 한 번 더 읽으면서 외워. 시작! A는 A 플러스 N-1D 이렇게 외웠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AN의 의미는 N에 관한 어떤 식이야 라는 의미야 라고 했지. 즉 AN의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일 때 우리는 저 구조 때문에 식을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어. 근데 N에 관한 식을 이따위로 표현해 놓는 책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보통 이런 식 있으면 정리해서 뭐라고 정리한다? 시작! 2n 플러스 1이라고 정리할 거야. 개념은 저렇지만 실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실전화 됐을 때의 구조를 한번 볼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몇 n? dn 플러스 a-d라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n에 관한 몇 차식은 1차식은 모두 다 등차 수열이라고 해석하면 되는구나요. 그리고 우리 이런 정보를 봤을 때 거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지. 뭐에 대한 정보를 거저 얻어낼 수 있을까? 공차 D 맞습니까? n의 뭐가? 개수가 공차 D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애들은 등차 수열하면 요거 하나로 버티려고 하는데 무리수예요.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은요, n에 관한 1차식이며 n의 개수가 공차 D야 라는 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한 번만 읽으면 암기합시다. 시작! n에 관한 1차식은 모두 등차 수열, n의 개수가 공차 D.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 공차 D는 마이너스 4. 되겠습니까? 예. 1번은 뭐 n에 관한 1차식 아니고 지수에 있으니까 안 되고요. 3의 n제곱 때문에 3번은 안 되고요. 2차식은 등차수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2번. 공차 D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n에 관한 1차식은 모두 등차 수열인데요. 예외가 되는 아주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A에는 그냥 숫자 하나만 나와 있는 거야. 2야. 뭐 이런 식이야. 자, A에는 2라는 식은 초항이 몇이 될까? 첫 번째 항은 2예요. 왜? 2를 넣어도 2만 나오잖아. 두 번째 항도 2예요. 세 번째 항도 2예요. n번째 항도 2예요. 와, 며칠 더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0을 더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AN은 2라는 녀석은 1차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공차가 몇인? 0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상수함수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요. 등비수열은 뭐냐면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야. 여기에 며칠 곱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1. 며칠 곱했다? 2일. 그래서 얘는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비가 몇인? 1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은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는 되게 독특한 예외적인 수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아래에 있는 활용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마시고 설명 들으세요. 자, a는 a 플러스 n-1t야. 요 공식을 외우는 데서 개념이 멈춘 애들은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a는 a 플러스 n-1t야. 그러므로 5n-4야. 보통 이런 식으로 푸는 애들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n에 관한 1차식이며 n의 개수가 공차 d라는 것을 막바로 쓸 수 있어요. 몇 n? 5n 써요. 그런데 초항이 1이다 주어졌지? n자리에 1 넣었을 때 얘가 1이 나오려면 뒤에 뭐가 붙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붙어야지. 5 빼기 4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요. 중간 과정 없이도 막바로 일반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2번, 3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n을 구해야 된다.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몇 n? 마이너스 4n 써요. 자, 초항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n자리에 1 들어갔을 때 두 번째 항이 2가 나와야 되지. 그럼 등식 성립하려면 뒤에 뭐가 붙으면 되겠다? 플러스 6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자, 얘기해봐. an은 몇 n? 3n.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뒤에 몇이 오면 된다? 마이너스 5가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암산 처리할 수 있다요. 자, 이제 두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숨어있는 1인치 공식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녀석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가 돼 라는 요런 이항 사이에 등차수열의 이항 사이에 점화식을 공부했어요. 근데 사실은 얘는요. 중간에 암산 처리돼서 계산이 돼서 사라진 식그룹이 하나 있어. 어떤 식이냐면 이 식은요. 원래 AA 없다고 쳐서 n 플러스 1이라는 앞에서 빼기 뒤에 오는 n을 한 요런 녀석이 D 앞에 원래 붙어 있었어야 했는데 계산해버리면 1만 남지. 1은 곱하나면 안 하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이게 숨어있는 1인치 이론이야.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1인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이번엔 나중항, 앞항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항. n번째 항과 n번째 항을 가지고 n-n d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므로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세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an-an은 n-nd 한 번 더. an-an은 n-nd 한 번 더. an-an은 n-nd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의 점화식 연구 확장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요. 얘들아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사실 인접한 항 사이, 가까이 붙어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만들려고만 한다면 2항 사이의 점화식, 3항 사이의 점화식 말고도 붙어있는 인접한 4항 사이의 점화식, 5항 사이의 점화식, 6항 사이의 점화식 만들기 나름인데 보통 2항, 3항 사이의 점화식이 거의 99% 출제가 돼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확장편 보도록 할게요. 등차수열의 점화식이 갖는 기가 막힌 특징이 있어요. 바로 어떤 특징이냐면 A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2배의 n 플러스 1이고 얘는 n 더하기 n 플러스 2지. 등차수열에서만 생기는 현상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같아져요. 자, 볼까요? n에다가 n 플러스 3을 한 것과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의 값이 같다면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열일 거다? 등차수열이다. 자, 얘 등차수열입니다. 저 밑줄 친 부분에 무슨 숫자를 넣어야 될지 구해보세요.
무슨 숫자가 들어갈까요? 몇? 몇? 4. 그죠? 왜? 얘는 모두 다 더하면 A 없다고 모두 다 더해버리면 몇이 나와요? 4n 플러스 8이 나오지. 그러므로 n 플러스 2에다가 무슨 숫자를 곱해야지 4n 플러스 8이 되겠다? 4. 4.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일반항과 관련된 공식, 등차 수열과 관련된 기본 공식 3가지 정리했는데 걔를 언제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초항하고 공차 D 줬어. 와우, 공차 D 줬어? 그러면 우리는 A에는 몇 n? Dn 플러스 A-D 라는 이런 공식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초항과 공차 D 주고 n 구할 때는 저 공식을 이용한다요. 자, 두 번째, 항 2개를 주고 공차 D 구하세요. 항 2개! 항 2개 줬어. 즉 AM하고 AN 주고 공차 D 구하래. 어떤 식 사용할 거야? 시작! AM-AN은 M-ND 라는 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항이 4개 이상 나오고 n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바로 A에는 A 플러스 n-1 D라는 기본 공식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20초 드릴 거예요. 용도와 공식을 다시 한번 암기합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머리 좋아요.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샘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등차 수열이 나와 있다. 이와 같은 등차 수열이 있을 때 2.05는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위에 있는 1, 2, 3 공식 중에 몇 번 공식 써야 됩니까? 3번. 네, 3번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3번에 보면 항 4개 이상 나오고 라는 말 나와있지? 그 항은 이런 항이야. A5, A8, A10, A12 항이 4개 나왔네. 이런 걸 보는 거지 저기 A1, A2, A3, A4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에게 무슨 정보를 주고 있냐면요. 초항은 0.85야. 등차 수열이라고. 공차 D는 몇이야? 0.06이야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수열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1, 2, 3 중에 몇 번 공식 이용한다? 1번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래. A에는 몇 n? 몇 n? 0.06n. 그리고 0.85가 나와야 돼. n자리에 1 넣었을 때. 며칠 더하면 됩니까? 0.79. 그런데 이 AN이 몇이 되는 순간? 2.05가 되는 순간에 n은 무슨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묻고 있어요. 몇 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 n항은 n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n값 구하세요. 몇 번짝이다? 21번째. 나 왜 순간적으로 31번째로 늘렸지? 얘는 21번째 항이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항 2개 주고 공차 D 구하래요. 무슨 공식 쓴다? 공식 외워볼까? 시작! AM-AN은 M-ND. 그래서 씁니다. A5-A1은 몇 D? 몇 D? 4D. 됐어? 4D?
까지 이해됐어요? 예, 5 빼기 1이니까. 그래서 243에서 3 빼면 240은 4D 나와서 D는 몇입니까? 60이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공식이야.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본 공식을 쓰는 세 번째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요건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건 되게 기초적인데 얘는 좀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표현이야. A5 있지? 다섯 번째 항이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야. A 플러스 5보다 하나 적은 몇 D? 4D. 그럼 A8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7D는 30이다. 또 시작. A 플러스 9D 하나 적어야 돼. 더하기 A 플러스 11D는 50이다 라고 나왔어요. 식을 이렇게 적고 봤더니 미지수 2개, 식 2개, A와 D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풉니다. 얘는 2A 플러스 11D는 32고 얘는 2A 플러스 20D는 50이다. 연립방정식 22A 플러스 11D는 32이므로 가감법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9D는 18 나와서 D 몇 나옵니까? 2. D가 2일 때 A 몇 나옵니까? 5. 자, A는 5고 D는 2 주어졌어. 자, 초항하고 공차 줬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1, 2, 3 중에 몇 번 공식 이용한다? 1번. AN을 구해봅니다. AN은 몇 N? 2N 플러스 3. 그런데 요 AN이 43이 될 때의 N을 구하래요. 암산하세요. N은 몇입니까? 20.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이 4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기본 공식이었어.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얘는 6, 또 다른 의견. 얘는 7, 7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얘 무슨 의미야? n에 관한 어떤 식을 줬을 때 n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즉, 미지수 n 하나, 식 하나, n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우리는 AN과 BN이 어떤 n에 관한 식인지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N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있어요. 뭘 주고 있어? 초항과 인접한 항 사이에 관계식을 준 거야. 우린 이런 걸 기납적 정의라고 하죠. 기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일반항 A에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인접한 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지면요. 얘가 2항 사이의 점화식인지 3항 사이의 점화식인지부터 보셔야 돼요. 얘 몇 항 사이의 점화식입니까? 2항 사이의 점화식. 그런데 느낌 오지? 아, 우리가 너무 쉽게 풀까봐 출제자가 문제를 살짝 꼬아놓은 거야. 얘 뭐야? 나중항에서 앞항을 빼면 1점항과 공차 3 나온다.
원래 식은요 이런 식이었을 텐데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살짝 돌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3이구나요. 자, AN의 식을 만들어 봅니다. AN은 몇 N? 3N. 그치. 그런데 초항이 2다? 뒤에 뭐만 붙으면 될까? 2 만들려면 마이너스 1만 붙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B에는 어떤 식일까? 라고 해서 봤더니 얘도 역시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일명 점화식을 주고 있어요. 몇 항 사이의 점화식입니까? 3항 사이의 점화식. 얘 뭐라고 읽으라고 가르쳤어?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다시 외워.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정보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등차 수열이구나에다가 항 2개를 줬어. 아까 얘기했지? 2항 사이의 점화식은 항 하나 줘요. 3항 사이의 점화식은 항 2개 줘요. 보통 90% 이상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만 알아도 초항은 30인데 두 번째 항이 30이라는 것은 공차 D가 몇이라는 얘기랑 똑같아? 마이너스 2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몇 N? 마이너스 2N. 초항이 32가 되려면 N자리 1 넣었을 때 며칠 더해줘야 된다? 34. 껌이지. N항은 N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N은 7. 점화식으로 일반항 만들어서 문제를 푼 건 이런 의미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의 밑에 있는 문제와 위에 있는 문제는 모두 다 AM-AN은 M-ND라는 개념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학생들이 눈이 현혹돼. 와, 여기 어떤 등차 수열이 있구나. 뭐 요런데 현혹이 되는데 이런 문제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수 A1, A2, A19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1과 100일까지 합쳐서 등차 수열을 만들 거야. 요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봐. 무슨 수와 무슨 수 사이에 이런 수열이 존재라는 문제 나오면 이 A를 버리세요. 이게 핵심 포인트야. A를 버리고 우리는 A에 관한 수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수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얘는 새로운 수열이야. A는 무시하고 나는 얘를 어떻게 부를 거다? B1, B2, B3. 규칙성 찾아내셨습니까? 네. 그럼 A의 19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B의 20. 100일은 B의 21.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 얘는 결국 우리에게 21번 장하고 첫 번째 항 2개를 주고 공차 D 구하래. 문제에서 항 2개 주고 공차 D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뭐라고? 시작! AM-AN은 M-ND죠? 그래서 우리는 B의 21 마이너스 B의 1은 몇 D다? 20D다예요. 그런데 100일에서 1을 뺐으니까 100이네요. 공차 D는 몇 나오겠습니까? 5.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A를 버리고 B에 관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자, 얘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문제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와 16 사이에 M개, 16과 4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 4, A1, A2, A3, 땡땡땡, AM 16, B1, B2, B3, 땡땡땡, BN 40 이라는 수를 만들었다.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우선 요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M과 N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라는 얘기는 뭐냐? M이라는 문자와 N이라는 문자 2개를 포함한 등식을 만들거나 부등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단원이 경제수학 파트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계식 만들려면 거의 95%가 등식일 거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아, M이라는 문자와 N이라는 문자 두 개를 들어가 있는 등식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무슨 수와 무슨 수 사이에 몇 개의 수가 들어가 있어.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뭐하고 뭐를 포기해야 돼? AN과 BN을 포기하고 무슨 수열을 만들겠다? CN. 되겠으니까 CN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4는 뭐가 되겠어? C1, C2, C3, C4. 자, 여기까지 쓰니까 규칙성 느낌 오십니까? 예, AM은 뭐가 되겠어? C에 M 플러스 1, 16은 C에 M 플러스 2, B1은 C에 M 플러스 3, C에 M 플러스 4, C에 M 플러스 5. 자, 여기까지 쓰니까 느낌 오지? 규칙성. 밑에 있는 숫자가 항상 위에 있는 숫자보다 얼만큼 더 커? M 플러스 2만큼 더 크죠. 그러므로 얘는 B의 N은 몇이 되겠어요? C에 M 플러스 2. 그죠? 그리고 40은 어떤 수가 되겠어? C에 M 플러스 3이라는 수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요. C1은 4야 라는 조건. 그리고 C의 M 플러스 2는 16이야 라는 조건. 그리고 C의 M 플러스 3은 40이야 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 두 개 주고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C의 M 플러스 2 마이너스 C의 1은 몇 되겠습니까? M 플러스 1 D가 됩니다. 즉 12는 M 플러스 1 D야 라는 식까지 만들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요 식 가지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요 식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들면 C의 M 플러스 3 마이너스 C의 M 플러스 2는 M 플러스 암산해야죠. 오, 뺐구나. M에는 이렇게 M 사라지죠. 그래서 N 플러스 1이네. M 플러스 1 D와 같다요. 자, 그러므로 40에서 16을 빼면 24죠. 24는 M 플러스 1 D야 라는 식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M과 N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건 두 식을 잘 조합해서 D는 없어져야 돼. D는 없어지면서 M과 N이 한꺼번에 묶일 수 있는 그런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채셨습니까? 네. 요 식을 뭐라고 변형시키면 참 좋겠어? 24는 2배의 M 플러스 1 D다.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4 똑같이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24 같으니까 2배의 M 플러스 1 D는 M 플러스 1 D와 같아 라는 식을 만들고 양변에 D로 나눠줘서 없애줘. 그러면 결국 2M 플러스 2는 M 플러스 1이므로 뭐 N은 2M 플러스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답을 내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 선생님 M-2M은 1이라고 답 내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개념의 제목.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나와있죠.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중항. 중간에 있는 항이다 라는 의미예요.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중항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공식을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등차 수열 나오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연속한 세 수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은요. 사망 사이의 점화식을 떠올라야 돼. 자, 등차 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 뭐였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